이제 배열의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이란 앞에서도 언급했겠지만 어떠한 같은 형식의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 여기 기준은 혹시 우리가 키값이라 부르는데 어떠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키값이 1, 2, 3, 4라면 오름차순으로는 커지는 방향으로, 내림차순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정렬할 겁니다. 정렬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란 무엇이죠? 어떠한 리스트나 어레이 앞에 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빨리 빼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키값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아마 그 사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죠. 근데 단어의 알파벳 순서가 똑같으면 어떻죠? 이를테면 우리가 A가 A로 쭉 정렬을 하다가 똑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알파벳을 보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A, C가 있고 A, B가 있으면 자, 정렬된 것은 우선 A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두 번째에 있는 걸 정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렬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봐야 할 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키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키가 같으면은 그 다음 종류의 키를 본 다음에 그 키의 우선순위로 정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렬에서 우리가 코틀린의 정렬은요. 우선 정렬된 배열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원본 배열에 대해서 정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배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괄호 안에 쭉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런데 정렬된 배열을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죠. 이를테면 sorted array.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일로 보내는 것이 정렬된 배열을 반환하는 것이고요. 자, 이 자체에 대해서 정렬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아래 보시는 이런 sort 혹은 sort descending. 그래서 이것은 내림차순 정렬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된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알아야 되고요. 원본에 대해서 배열을 정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어떤 예가 있는지 보실까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8, 4, 2, 3, 5, 9, 1로 이루어진 어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렇게 sorted array라는 함수,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것에 정렬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sorted number라는 변수에 카피한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을 카피할 수 있겠고요.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sort나 아니면 sort descending은 이 어레이 자체에 뭐라죠? 정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레이 자체가 바뀝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덱스와 세 번째 인덱스만 그 사이에 있는 것만 정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sort descending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렬된 것을 리스트에 카피하죠. 자, 리스트는 여러분께서 코틀린 콜렉션이라는 그러한 메소드를 불러오셔야 되고요. 코틀린 콜렉션이라는 그러한 패키지를 불러오셔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레이 sorted descending을 해서 리스트로 우리가 카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우리가 리스트가 있고요.
이 클래스가 있고 지금 array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 리스트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array에 있는 것을 카피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죠? 자, 우리가 얘를 만들었는데 얘를 카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 array가 리스트의 하위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리스트가 상위 클래스이고 array가 하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타입에 있는 것에 하위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ort by라는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달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그 숫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sort descending을 하더라도 자, 뭘 기준으로 해서 크기별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디폴트로 크기별로, 그러니까 이 숫자의 크기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 스트링이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스트링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그 클래스를 받습니다. 어떠한 클래스를 받아요? 보시면 여기는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마도 여러분께서 그냥 sort를 사용하셔서 정렬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마 알파벳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C, D,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K, L, P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 이 객체의 스트링의 길이로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 표현이 뭐죠? 지금 그렇죠. 이것이 sort라는 메소드인데 사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함수죠, 함수. 자, 아이템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자, item.length라는 리턴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sort by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이 이런 표현식이 이해 안 가시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람다식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이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sort by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어레이를 랭스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아마 출력해 보시면 가장 짧은 포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리고 dar과 C가 나올 텐데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 다음 ABCD 별로 포 C가 먼저 나오고요. 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온, 칸가루가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레이를 우리가 프린트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어레이를 통째로 프린트할 때는 자, toString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rrays라는 여기 arrays입니다. 그냥 array가 아니라 arrays예요. arrays.to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 요 array를 뭘로 바꾸죠? 스트링으로 바꿉니다.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 타입에 있는 데이터를 어레이로 가질 때, 자, 클래스 내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가 프로덕트인데, 프로덕트의 클래스의 타입이 지금, 자, 스트링과 더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name은 스트링이고, 그리고 price는 더블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프로덕트로 만들어진 그 객체, 이 프로덕트 객체로 만들어진 어떤 어레이를 특정한 기준, 이를테면 name이나 price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product라는 오브젝트, array 오브젝트는 자, 이렇게 product 클래스에 있는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중에서 name이나 price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sort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sort의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is은 요 product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의 price로, 자, 이 price로 정렬하라 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께서 돌려보시면 자, 이 price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드론이 먼저 나올 겁니다. 아니네요. 여기서는 가장 작은 게 키보드네요. 키보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드론이 나오고 마우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데이터 클래스의 특정한 그 속성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코드가 되는 것이고요. 비슷하게 우리가 sort with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ort with는 우리가 랩 시간에 sort by와 좀 비교해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sort by는 기준이 하나만 적용될 수 있는데 자, sort with는 여러 개의 기준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 sort with를 통해서 자, 또 comparator라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comparate product 여기 이건 뭐죠? 이것이 지금 generic class죠. generic class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함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P1과 P2의 기준을 뭘로 봤죠? 이 P1과 P2는 이 프로덕트에 있는 오브젝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오브젝트를 뜯어내서 뭐 하죠? price 기술로 비교하죠. 그래서 크면은 1, 같으면은 0, 그리고 다르면 작으면 자 이쪽으로 price2가 크면은 마이너스 2를 낼 수 있도록 자 컴퍼레이터를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요 sort with로 그리고 컴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프로덕트가 뭘로써 price로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거와 똑같은 결과를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랩을 통해서 우리가 sort by와 sort with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배열의 필터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 맞는 것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을 어레이로 만들어내서 또 그것을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보시면 필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서 어레이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레이라는 자, ARR이라는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터라는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집어넣는 것이죠. 파라미터가 2이고 자, 2는 0보다 큰 것을 골라내는 거, true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쭉 골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마 자 0보다 큰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어레이일 것이고 어레이에다가 뭐 하죠? 어레이에다가 지금 for each를 사용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for each는 기본적으로 어떻죠? 자, 어레이에 하나하나 것들을 골라내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굳이 프린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함수를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 파라미터 하나짜리 함수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조금 더 발전된 필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만큼을 통해서 우리가 자 A로 시작하는 모든 알파벳을 고른 다음에 뭘 하죠? 자, sort를 하죠. sort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합니까? 모두 대문자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출력을 하죠. 실제로 각각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어레이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어레이가 나오고 여기서도 또 어레이가 나오고 여기서도 어레이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좀 어려웠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셔야 되는가 하면 fruits.filter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sorted by 요거 그 다음 ma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한 줄에 쭉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랩 시간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또 웨인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mean by 혹은 max by를 통해서
큰 값과 작은 값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평탄화하기라는 것은 다차원 배열의 경우는 1차원 배열로 생성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 AI나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면 우리가 다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1차원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플래튼 함수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요 simple array는 numbers라는 array와 strings라는 array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쭉 1차원으로 플래튼 시키면 요런 것과 요런 것이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랩 시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